지난 시간에 했던 관리실무 1차 쭉 사업주체 분양에서부터 관리권 인수인계까지 그 쭉 과정을 이제 교육을 했는데 그 지난 시간에 5시간 동안 했던 거 그거를 다시 1시간 한 20분 동안 다시 복습할 거예요. 지금부터. 자, 아파트는 주택법을 적용받는다겠죠? 주택법. 주택법을 적용을 받고 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는다겠죠? 네. 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는다. 임대아파트에도 주택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들이 적용이 되는데 주택법 시행령 중에서 한 열 몇 개의 조항이 있을 거예요. 아마 한 20개 되나. 주택법 시행령 중에서 그 일부가 임대아파트에 적용된다고. 알겠죠? 네. 좀 달라요. 자, 공동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 그 아파트형 공장을 이란 그 용어가 바뀌었다겠죠? 그렇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빌딩, 상가, 지식산업센터, 테마 쇼핑몰, 구분 소유권자가 있는 빌딩이 있죠. 네. 근데는 주거용이 아니죠. 네. 이거는 무슨 법을 적용한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이 좀 길죠. 소장님들은 이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주택가 시험에 그 법률 과목이 나오죠. 출제가 되니까. 이런 거 소장님 잘 아는데 격리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자꾸 들어야 되니 쓰고. 아파트가 아닌 지금 집합 건물로 가면은 법제처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격리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나 빌딩으로 격리나 소장으로 나갔다 그 말이야. 그러면 법제처에 들어가 가지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검색을 하면 그 떠요. 그걸 프린터를 해 가지고 2번, 3번 쭉 조항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2-3번 정독을 한 다음에 그 빌딩 오피스텔에 근무하면은 업무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네. 그걸 꼭 보고 가야 돼요. 네. 소장님이나 격리 여러분들 취업을 나가면은 빌딩 오피스텔 이런 데 간다고. 그러니까 주택법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집건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집합건물법, 또 집건법 이렇게 약자로 또 현장에서 써먹어 그 용어를. 집건법, 집합건물법 약자로. 법 이름이 기니까. 알겠죠? 집합건물법, 집건법 그러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구나 하고 빨리 이해를 해야지. 알겠죠? 자, 주택법을 쭉 보면은 그 칼라 도면 맨 밑에 사업주체라고 나와 있죠? 사업주체. 국가, 지방자 쭉 읽어봐 시작. 국가,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토지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 사업자, 시행자, 재건축조합, 시공사, 공동사업체.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건설회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한다겠죠? 네. 그러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그 조합하고 시공사를 같이 묶어서 공동사업주체다.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인데 앞에 공동이란 말이 들어가요.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회사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행자, 다른 말로 시행사라 그러는데 시행사는 사업주체에 해당되고 시공사는 아니에요. 시행사에서 공사 도구를 받아갖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시공사는 사업주체가 아니다. 시행사다. 알겠죠? 자, 지난번에 했던 도면 쭉 집에 가가지고 도면도 칼라 그려보고 한번 해봤어요? 이거 칼라로 워드 엑셀 숙제 내준 거 이걸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칼라 도면이 보면은 그 과제물 내준 거 있죠? 컴퓨터 숙제. 이게 좀 복잡할 거야 이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장 나중에 하라고. 자, 칼라 도면 보면은 맨 밑에 사업주체 있죠? 자, 주택법을 쭉 보면은 자,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에는
그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하고 분양계약,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그랬죠? 분양계약, 다른 말로 공급계약. 그죠? 분양 공급계약. 자, 분양계약,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은 입주 예정자가 된다겠죠? 입주. 이 입주 예정자도, 잘 봐요. 입주 예정자도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보통 어느 때 이런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냐면 시공사,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부도가 났다. 그러면 그때 입주 예정자들이 건설사에게 찾아가가지고 명단을 뽑아고 달라 그래가지고 뭐 구민회관, 학교, 강당 그런 데서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네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시공사가 부도가 나니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법을 잘 모르니까 어디 아파트 수분양자 비상대책위원회 그러지 말고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를 구성해가지고 그분들이 적법하게 활동할 수가 있다고. 기존의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고 이 사람들은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 법에 그런 게 있어요. 알겠죠? 자, 저번에 얘기했듯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중도금 내고 사업주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주 지정기간을 정해주고 이 안에 입주하라 라고 입주 안내문 보낸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가 입주 지정 기간이라 합시다. 그러면은 어떤 수분양자가 101동 101호가 6차 중도금까지 다 내고 12월 15일 날 잔금을 다 내고 열쇠를 딱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열쇠 받기 전까지가 입주 예정자가 되고, 그죠? 키를 딱 받은 날부터는 입주자가 된다겠죠, 입주자. 입주 예정자에서 입주자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저번에 서해대학에 내가 가르쳐 줄 때 입주 지정기간이 1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면은 이 101동 101호 주민이 입주 예정자가 12월 15일 날 키를 딱 받으면은 이날부터 입주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죠? 관리비 부담은 관리비는 입주 개시일부터 발생한다겠죠? 관리비는 입주 개시일부터 발생하는데 12월 15일 날부터는 입주자고, 예를 들어 바로 전날 12월 14일까지는 입주 예정자죠? 입주 예정자. 생각나죠? 저번에 했던 거. 오늘 총정리 시간이니까. 12월 14일까지는 입주 예정자인데, 자, 주택법에 관리비를 내라는 사람이 있는데, 관리비는 입주자하고 사용자가 관리비를 내게 돼 있다고. 그럼 주택법에 소장님도 주택을 공부 다 했으니까 입주자, 그러면 주택을 공급받은 자, 주택의 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그걸 입주자라고 한다겠죠? 쉽게 얘기하면 집주인 가족들이잖아요. 사용자는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한 자니까 전 월세 세입자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주택법의 관리비는 입주자하고 사용자가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이 101동 101호 입주 예정자가 12월 15일 날 잔금을 대나고 키를 받으면 입주자가 되니까 12월 15일 날 열쇠 받기 전까지 12월 14일까지는 입주 예정자니까 주택법의 관리비는 입주자가 사용자는, 주택법을 보면은 입주 예정자는 관리비를 내는 법이 없다고. 그렇죠? 관리비는 입주자하고 사용자만 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 개시일부터 관리비가 발생하는데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이 44일 동안의 관리비를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내고,
키를 받은 입주일부터는 입주자가 관리비를 낸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이 사람이 입주 예정자가 되고 중도금을 다 내고 키를 딱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입주자가 된다. 이날부터 관리비를 왜 내냐? 주택법에 관리비는 입주자, 세용자가 내게 되기 때문에 키를 받은 15일부터 입주자가 관리비를 내고 14일까지는 뭐라고? 입주 예정자. 입주 예정자는 주택법에 관리비를 내라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비가 나눠진다 그러면 이날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입주 때.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분양공급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주택관리계약. 공동주택관리계약 체결. 있죠? 자, 공동주택관리계약. 자, 주택관리계약은 누구랑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사업주체하고 입주 예정자가 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관리규약. 관리규약은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이 주택관리계약 체결하고 이 관리계약은 입주 때 관리사무에서 격리가 저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고 했죠? 그때 내가 빨간 글씨로 써놓으라고 했죠? 입주 때 관리사무소에서 격리가 저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 자, 이 관리계약은 12월 1일부터 주민이 입주를 시작하니까 주민이 와서 살기 시작하잖아요. 주민이 와서 살기 시작하니까 기본적인 규약이 있어야 돼요. 와서 아파트에 단지 와서 사니까 공동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새로 입주한 아파트는 동대표, 입주자 대표, 통반장, 분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초로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의 관리규는 최초의 관리규약이라고. 그래서 주택법에 그런 새로 입주한 아파트 아무도 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갖다 메꾸기 위해서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초의 관리규약은 잘 들어봐요. 이 연결됐다기 저번에. 자,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분양공급구역 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자하고 쉽게 해서 사업주체하고 입주예정자하고 주택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제안을 해서 입주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라 라고 주택법으로 되어 있다고. 그 말은 주택관리계약 체결하고 관리규약 동의받는 거를 동시에 해라 그런 뜻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의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주택법을 적용받으니까 입주 아파트는 전국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이 와서 입주예정자 와가지고 경리한테 와가지고 관리비 출연금을 내고 영수증을 받고 그럼 경리가 이거 주택관리 계약서입니다. 도장 찍어주세요 하고 동시에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입니다. 사인하십시오. 주택관리계약 체결하고 관리규약 동의받는 거는 전국의 아파트가 다 주택법을 적용을 받으니까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입주 절차가 똑같다니까. 저번에 주택공사라든지 대형 건설사는 아파트 잔금 받을 때 관리비 출연금을 같이 받는다고 했죠? 같이 받아가지고 일주일이나 10일에 한 번씩 사업주체가 관리비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잔금하고 같이 받는다니까. 잔금하고 같이 받아가지고 그 돈을 관리비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주고 몇 월 며칠 날 몇 동 몇 호가 관리비 출연금을 얼마 냈다라고 리스트를 관리사무소에 통보를 내죠. 그거 갖고 여러분이 회계 처리하는 거야. 장부도 기장하고. 알겠죠? 자, 그러니까 특히 주택공사나 민영건설회사는 대형 회사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주택공사가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일군 건설업체도 그렇게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비 출연금을 사업주체가 잔금 받을 때 같이 받아버리니까 주민이 관리사무소 와서 관리비 출연금을 낼 리가 없지.
이미 잔금을 같이 냈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관리사무소 와야 돼. 금방 했죠? 주택관리계약 체결하고 관리계약 동의 받아야 되니까 와야 된다니까. 관리사무소 오는 거는 꼭 관리비 출연금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주택관리계약 체결하고 이거 두 가지 이걸 두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와야 된다고.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자, 입주 예정자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중도금을 한 6차 정도 내면은 자, 사업주체가 이 사업주체죠?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들한테 입주 안내문을 보낸다겠죠? 자, 입주 안내문. 입주 안내문은 책에 몇 페이지 있어요, 저번에? 자, 입주 안내문. 61. 펴봐. 자, 입주 안내문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입주 기간, 절차, 입주자 유의사항, 사전점검, 관리사무소 운영, 쓰레기 배출 협조, 융자금 납부,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다겠죠? 거기에서 우리 관리사무소는 가장 중요하게 체크할 것이 뭐라겠죠? 입주 안내문에 관리비 출연금을 내야 된다. 자, 몇 조금미터는 얼마고 몇 조금미터는 얼마다. 라고 입주 안내문에 관리비 출연금이 내야 된다는 그 내용이 꼭 들어있어야 한다겠죠? 거기다 표시해놔, 이렇게. 빨갛게 해가지고, 네모 쳐가지고, 노랑 형광펜으로 중요하니까 표시해놓으라고. 그 64페이지 맨 아래 삼각 표시로 되고 나와있죠? 관리비 출연금을 입주 예정자가 내라 라고 통보를 하면은 거의 많은 입주 예정자들이 아니 내가 살지도 않았는데 왜 무슨 관리비를 미리 내라 하냐, 그게 뭐냐, 왜 내야 되냐, 돈을 왜 내야 되냐 잘 모른다고.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 위에 101동부터 106동까지 몇 조금부터 나와 있고 금액이 나와 있죠. 이러면 주민들이 궁금해하니까 설명을 써놓은 게 그 밑에 그 몇 줄 있죠. 그거라고. 그걸 같이 놓으면 입주 예정자가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해서 사유로 이런저런 사유로 관리비 출연금을 미리 받는구나 하고 이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입주 안내문에 관리비 출연금이 내야 된다. 몇 동 몇 도 몇 조금미터가 얼마다. 이게 없으면은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와가지고 잘 안 내려고 그래.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이거 돈을 받으면 미리 통보를 해줘야지 우리가 수십만 원씩 항시 들고 다니냐 그리고 막 항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관리비 출연금이 내야 한다면 꼭 있어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입주 안내문에 거기 또 뭐가 있죠? 사전점검 나오죠? 사전점검. 뒤 넘겨봐, 있을 거예요. 사전. 입주 안내문 보내고 그 다음에 사전점검. 사전 점검을 하면은 그 있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가 사전 점검 기간이니까 신분증하고 접수증 이런 거 싹 갖고 와가지고 자기 한 2, 3일 또 크면 단지가 크면 3, 4일 해요. 이 동호수를 지정해가지고 날짜를 지정해가지고 입주 예정자가 다 온다고. 그러면 건설사 사업주체가 이 고용한 도우미 안내 도우미 직원들이 신분을 다 확인해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그 입주자 세대로 들어가요. 세대로 들어가고 세대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이 시설물이 뭡니다. 어떻게 되면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카드를 갖고 와가지고 지금 곧 입주하니까 곧 12월 예를 들어서 12월 1일부터 곧 입주를 하니까 세대 내에 어떤 하자가 있으면 적어내세요 라고 그런다고. 그럼 적어내고 또 뭐 질문하냐면 언제 입주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요즘에 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한 50% 60%는 이미 이사 들어온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요즘에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사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10% 20%도 안 되고, 이 예전 같은 경우는 사전 점검을 딱 하면 거의 60% 70%가 저는 12월 7일 날 갑니다. 뭐 20일 날 갑니다. 저 1월 5일 날 들어와요. 이렇게 정해진다니까. 이사를 들어오려고 집을 내놓기도 하고 전월세 내놓기도 하고, 그 돈이 빠져야 또 잔금을 내고 이사를 들어오니까. 그잖아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갖고 20%도 안 돼. 15%도 안 되고.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자, 이 사전 점검. 알겠죠? 자, 입주 안내문 보내고 사전 점검하고, 사전 점검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입주가 임박했어요. 그 입주가 임박해 있다고. 곧 입주가 시작돼요. 그러면은 건설회사 사업주체 있잖아요. 자, 사업주체. 사업주체가 자기네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초기 입주 관리를 항상 맡기는 업체가 있다겠죠? 그 업체가 위탁관리회사. 위탁사. 예를 들어서 그 위탁관리회사, 아파트 관리회사 말하는 거예요. 건설회사마다 다 자기하고 친한 위탁사. 항상 그 아파트를 다시면, 우리 아파트 치면 그 위탁사 어디다 맡기고 어디다 맡기고, 건설사마다 항상 맡기는 위탁사가 있다고. 근데 주택공사는 공기업이잖아요. 주택공사 사장님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지. 거기는 철저하게 입찰을 봐. 주공아파트는 철저하게 입찰을 봐가지고 그 뭐 단가 뭐 500원, 300원, 1000원, 2000원으로 업체가 선정되고 막 떨어지고 한다고. 주공아파트는 철저하게 입찰을 보기 때문에 어떤 위탁사가 될지가 몰라. 알겠어요? 근데 민간 건설업체는 사기업이니까 공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한테 친한 회사니까. 친해. 자, 그러면은 이 위탁사가 두 가지를 만든다겠죠? 첫 번째 뭐라겠죠? 지명원. 두 번째 관리계획서. 지명원은 쉽게 말하면 회사 소개서야. 회사 소개서하고 관리운영계획서는 예를 들어서 동탄 삼성 내면 아파트 500세대가 입주를 한다. 그러면 500세대니까 주택관리 사가 필요하겠죠? 500세 이상 주택관리 사가 가야 되니까 주택관리사 1명, 기본급, 자격증, 수당, 판공비, 보너스, 퇴직금, 격리, 관리과장, 전기기사, 뭐 설비기사, 뭐 서무, 경비원 몇 명, 청소원 몇 명, 소독비 얼마, 승강유지비 얼마, 이런 식으로 쭉 관리비 항목을 나눠가지고 500세대 아파트를 직원을 몇 명을 투입하고 어떻게 관리를 잘하겠다라는 관리 운영 계획서를 낸다 그 말이야. 이 위탁사가 한다. 위탁관리사 본사에서 자기네 회사 지명원하고 관리 운영 계획서 이 두 부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 주체한테 제출을 해. 건설사에다가 예를 들어서 사업 주체한테 제출하면은 건설사 본사에서 그 사업 계획서, 관리 운영 계획서나 지명 같은 걸 쭉 검토를 해 가지고 부족하면 다시 보완하러 바뀌시키고 다시 통과가 되잖아요. 통과가 되면 자, 사업 주체가 갑이고 A란 위탁사 갑을 간에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해. 위탁 수탁을 약자로 해가지고 위 점 찍고 수탁,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아파트가 입주가 곧 시작되는데 입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아무 상관없이 사업 주체가 입주민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업 주체가 자기들 임의대로 자기하고 친한 위탁사를 선정한다 그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민 입주를 시작하면은 주민들도 아무도 없는데 사업 주체 관리 기관이라 해가지고 건설사가 자기하고 친한 데서 뽑아버리니까 요 입주민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입주가 다 끝나면 저번에 여기 관리권 인수인계 날 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표.
관리권 인수인계 전에 A라는 회사는 우리 주민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회사가 왔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철수해라. 우리가 별도로 위탁사를 선정했다. 그래가지고 위탁사가 바뀐다 그 말이야. 그러면 저번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월급을 받고 있지만은 급여 관리사무소 소장부터 직원들은 주민관리비로 월급을 받지만은 고용주가 누구라겠죠? 위탁사. 좀 특이하다고 이게. 노동법상의 고용주는 위탁관리사인데 주민한테 급여를 받아. 퇴직급 준단까지 전부 다. 모든 급여 식대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이 A라는 위탁사는 입주민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업 주체가 뽑아놓은 회사고 그 회사 소속으로 소장 경리가 미리 다 투입되어갖고 근무를 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주민들이 당신네 A 회사는 우리가 뽑은 회사 아니니까 가세요 라고 위탁사를 많이 바꾼다겠죠. 거의 80%가 바뀌어. 10단지가 입주하면 거의 7, 80%는 업체가 바뀐다고. 업체가 바뀌면은 여러분들 이 아파트에 근무하더라도 A라는 위탁사 소속에 있죠. A라는 위탁사.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가 바뀌면 여러분이 자동 해고가 된다 그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죠? 저번에 설명했죠. 그러니까 입주 아파트에서 여러분들 건설사를 대행으로 해가지고 위탁을 맡아가고 하기 때문에 주민이 반감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건설회사하고 친한 위탁사다. 거기 위탁사에서 소장, 과장, 경리를 투입했다. 그래가지고 반감이 많다고. 뭐 건설회사 바람잡이 앞잡이들이다. 무슨 뭐 바람막이들이다. 얘네들은 건설사하고 친하기 때문에 이놈들은 주민 편을 안 들고 건설사 편을 들 것이다. 그런 예단을 많이 해. 일부 사실 그렇고 그래요. 건설사하고 밑보이면 안 되니까 이 두 사업주체하고 위탁사가 친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 알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사 사업주체하고 A라는 위탁사가 이 지명원하고 관리운영계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가불간에 사업주체가 갑이고 위탁사 을이죠. 가불간에 위탁관리 계약 도장을 찍으면은 그 위탁관리 본사에서 예를 들어서 동탄 신도시 삼성 레미안 아파트 신규 입주단지 관리사무소 전 직원 구합니다 라고 인터넷 뜬다고. 인터넷에 쭉 소장, 과장, 기본부 쭉 떠요. 알겠죠? 이걸 보면은 친절하게 위탁관리 본사 인사 담당자가 친절하게 신규 입주단지 관리사무소 전 직원 구인 해가지고 쭉 올리면 새로 입주한 아파트 직원들을 다 뽑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신규 입주 아파트란 말이 없이 관리사무소 전 직원 구합니다 라고 올리면은 이게 입주 아파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신규 입주 아파트란 말이 없어도 거의 90%는 신규 입주 아파트인 줄 알아먹어야 돼. 그 인사 담당자가 이렇게 신규 아파트입니다. 신규 입주 아파트입니다. 이 말을 안 해도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인가 보다. 그래서 직원을 다 뽑는구나. 이렇게 알아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0%는 뭐냐면 10군데 한두 군데 뭐냐면 5년 10년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데 기존의 아파트에서 A라는 회사가 계약을 해갖고 소장 직원들이 관리하는데 관리를 엉망을 한다. 업체를 바꿔야 되겠다. 라고는 위탁서도 바꾸고 소장부터 직원까지 싹 다 교체한다 그 말이야. 그 A라는 회사가 관리하다가 A라는 회사 다 철수하고 B라는 새로운 다른 회사가 선정되면은 업체도 바뀌고 전 직원이 다 바뀌니까 또 사람 다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 정도는 업체가 바뀌어갖고 직원도 전부 다 퇴직을 당하고 그 새로운 회사가 직원사를 뽑을 때 그게 10% 정도 된다고 말이에요. 전 직원 뽑아요. 자, 그런데 이걸 자세하게 보면요. 자, 그러면
소장, 과장, 주임, 반장, 기사, 격리, 서무 이렇게 몇 명을 뽑아야 되는데 경비청소는 용역이라 용역사가 뽑아요. 본사에서 안 뽑고 위탁관리회사에서 안 뽑고 막 뽑았는데 소장도 본사에서 대기인 사람이 있고 관리과장도 있고 격리 베테랑도 있다. 뭐 서무도 하나 있다. 그냥 그러면 전기기사 한 명하고 우리 본사에 소속된 직원들이 놀고 있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다 있으니까 그냥 전기기사 한 명하고 설비기사 한 명만 뽑자라고 전기기사 설비기사 구해요라고 난다고. 그래도 이 아파트는 입주 아파트지. 한꺼번에 다 안 뽑고 본사에가 자기네 회사 소속 위탁관리 회사 소속 소장들이 100명, 200명, 300명 쭉 있잖아요. 그중에 재계약을 못하고 쉬고 있는 수장도 있을 거고 관리과장도 있고 전기과장도 쉬고 있는 애가 있다고. 근데 걔네들이 본사에 충성하고 일을 잘해. 유능해. 그러니까 여기 놀고 있는 애를 갖다가 입주 아파트 보내고 부족한 인원 한두 명은 뽑자라고 인터넷 나. 그것도 입주단지다 그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아요? 무조건 다 내는 게 아니고.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가끔 가다가 옛날에 요즘엔 잘 안 그러는데 맨 처음에 이 일을 잘 안 해줬거든. 근데 가끔 가다 전화 와가지고 원장님 저기요 그 용인인데요. 왜요? 학원생 몇 개예요? 아니 용인 어디 아파트 저 이력서를 내야 되는데 저만 격리만 뽑은 게 아니라 소장부터 막 주임, 반장, 기사 막 5-6명을 한꺼번에 다 뽑은대. 그래서 어쩐다고 했더니 아니 그 제가 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걱정을 하는 거야. 소장부터 밑에 직원까지 싹 다 그만두는가 봐요. 다 뽑는가 봐요. 그것이 아니고 새로 입주한 아파트야. 이게 처음에 모를 때는 그걸 오해를 한다고 말이야. 알겠어요? 직원을 싹 다 뽑으니까 그 격리가 어머 여기는 막 직원이 다 그만두는가 보네. 아파트가 엄청 시끄러운가 봐.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굴고 앉았더라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다 라고 가지고 그때서 그것도 갔어요. 또 얼른 가라게 해가지고 취직은 했다고. 자 위탁사에서 이제 계약을 해서 직원을 뽑으면 직원을 미리 투입한다고 했죠? 어? 직원 미리 선투입. 자, 자 1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뭐라겠죠? 입주 지정기간. 입주 기간 걸지 말고 입주 지정기간, 지정이란 말을 해야 돼요. 붙여야 돼요. 자, 이거는 12월 1일이 개시일이고, 네? 그 다음에 12월 30일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그래야지 마지막 날, 가끔 그런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런 말 하는 거고, 관리사무소 직원 종료일 그래야지 마지막 날, 뭐 지구 최후의 날, 이런 식으로 동네 아줌마 듣고 이긴 거 하시면 안 돼. 개시일, 종료일. 알겠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서해대교 알죠? 입주 지정기간 동안의 관리 부담관계 설명했죠? 자, 그 그림 따로 그렸죠? 노트 펴봐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자, 그거 그림을 잘 봐요. 잘 봐요. 자, 서해대교 1번. 잘 봐요. 자, 입주 지정기간 2000. 2000은 무슨 기간? 사전 투입 기간. 다른 말로 선 투입 기간. 알겠죠? 사전 투입 기간, 다른 말로 선 투입 기간. 이때 발생된 인건비하고 식대 비용을 선 투입비, 선 투입 비용, 따로 사전 투입 비용. 사전 투입 기간, 선 투입 기간. 이때 발생된 비용을 사전 투입 비용, 선 투입 비용. 알겠죠? 자, 그런데 사전 투입 기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입주 관리 준비 기간. 알겠죠? 선 투입 기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선 투입 기간, 사전 투입 기간. 알겠죠?
선투입 비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선투입 비용, 사전 투입 비용 똑같은 말. 그러니까 사전 이꼬로 선, 사전 이꼬로 선. 알겠죠? 그런데 선투입 기간이 뭐냐? 그 기간이 뭐냐? 선투입 기간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입주 관리 준비 기간.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잖아요. 이 입주가 시작되는 걸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 말이지. 자, 현장에서 이런 말을 막 사용하면은 빨리빨리 알아먹어야 된다. 알겠죠? 자, 입주 지정 기간 이전 사전 투입 기간 동안에 각 세대하고 메인 계량기, 주 계량기를 모두 검침해 가지고 이때까지 사용량은 전액 사업 주체나 시공사가 부담한다겠죠? 이걸 물어보면은 가끔 착각을 해. 관리비 그게 머리에 박혀가지고 서해대육 1번 뭡니까? 그러면 입주 지정기간 이전 사전 투입기간 동안에 각 세대하고 메인 계량기를 검침해가지고 이때까지 관리비는 말을 잘못 한다고 말이야. 관리비는 12월 1일부터 발생한다겠죠? 선투입기간 사전 투입기간은 관리비가 없잖아. 그러니까 검침은 관리비가 아니고 사용량이라고. 이때까지 관리비는 그러면 안 되고 이때까지 사용량은 전액 사업 주체나 시공사가 부담한다. 서해대교 1번. 알겠죠? 각 세대하고 메인 계량기를 검침한다 그랬죠, 금방? 사전 검침. 사전 검침인데 개별 난방 아파트는 난방 방식이 중앙 난방, 지역 난방, 개별 난방으로 입혀서 있는데 개별 난방 아파트는 전기, 수도, 가스를 내. 세대하고 메인 계량기를. 지역 난방이나 중앙 난방은 전기, 수도, 가스, 난방, 급탕을 다 하고. 알겠죠? 자, 이 저번에 가르쳤는 입주 지정기간 때문에 관리 부담한 게 다른 말로 이 서해대교를 어떻게 하면 빨리 이해가 되냐면 관리비가 세 파트로 나눠지는 거야. 입주 지정기간 이전은 어떻게 하고, 입주 지정기간 내에는 어떻게 하고, 입주 지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원래 세 파트로 나눠지는 거야. 그렇죠? 잘 생각 그러잖아요. 입주 지정기간 이전 관리비나 사용료 어떻게 하는 거고, 입주 지정기간 내, 이 기간 내에 입주를 하면 어떻게 되냐, 관리비가. 그리고 입주 지정기간이 끝났어. 그 다음에는 관리비가 어떻게 되냐. 그걸 자세하게 푸는 거지, 지금. 그죠? 자, 서해대교 2번, 3번은, 자, 서해대교 2번하고, 요 왼쪽으로 이 3번은 나눠진다겠죠? 원래 같이 있는 건데, 나눠놨다고 알기 쉽게로. 자, 2번. 입주 지정기간 내에 입주를 할 경우에는 키를 받은 입주일부터 열쇠. 키를 받은 입주일부터는 입주자가 관리비를 부담하고. 왜 그런다겠죠? 주택법에 관리비는 입주자나 사용자가 낸다겠죠? 그러니까 키를 받은 입주일부터는 입주자가 관리비를 부담하고, 키 받기 전에 아까 뭐라 했어요? 입주 예정자. 입주 예정자는 주택법에 관리비를 내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키를 받은 입주일부터는 입주자가 관리 부담하고 그 이전까지는 사업 주체나 시공사가 부담을 한다. 알겠죠? 이해가죠? 자, 입주 지정기간이 지났다고 말이에요. 입주 지정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예정자가 입주를 안 한다고 말이야. 입주 지정기간이 지났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집도 안 팔리고 전세 2억 3억 살고 그것도 안 빠지고 그래서 이사를 많이 못 들어오잖아 지금. 입주 지정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예정자가 입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가 입주를 하지 않아도 입주 예정자가 계속 관리를 부담해야 한다. 언제까지? 들어올 때까지 계속. 알겠죠?
자, 서해대교 5번은 뭐라, 5번. 입주일은 키 물출을 말하고, 이날부터 입주자가 관리비를 부담하고, 이삿짐이 들어온 날이 입주일 기준이 아니다. 알겠죠? 자, 서해대교 6번. 이 서해대교는 어디가 나왔다 했죠? 분양공급계약서. 교재 16조에 있죠? 자, 분양공급계약서 다시 봐봐요. 책에 있는 거. 자, 55페이지 16조. 그 앞에 서해대교로 써놨죠? 그거 중요하다겠죠? 야, 노랑 형광펜으로 펴놔. 자, 왜 중요하냐? 해봐요. 왜 중요하냐? 형광펜으로 색깔 칠해놨죠? 저번에? 네. 왜 중요하냐면은, 자, 미입주 세대는 분양이 되는데 그 입주자가 뭐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온 거고, 미분양은 집이 아예 안 팔린 거지? 네. 미입주나, 잘 봐요. 미입주라든지 미분양 세대는 원칙적으로 사업 주체가 관리비를 내야 돼. 근데 그 사업 주체가 잔금도 안 내고 이사도 안 도는 사람이 뭐 이쁘다고 내주겠어요. 건설회사는 조금이라도 빠져나가려 하겠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미입주나 미분양은 사업 주체가 관리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분양계약서, 공급계약서에다가 이렇게 16조 같이 이 16조 이 문구를 딱 넣어놓고, 입주 지정기간이 지나면 입주 여부하고 상관없이, 쉽게 말해서 입주를 안 해도 입주 예정자 당신이 관리비를 내야 된다라고 분양계약서에가 문구가 들어있으면 입주 예정자가 내야 된다니까. 이러면서 건설사가 다 빠져나간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가 12월 달이 1일부터 말까지가 입주 지정기간인데, 자, 이사 잔금을 못 구해가지고 내년도 1, 2, 3, 4, 5, 6, 7, 8, 9, 10, 내년 10월 달에 들어왔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이 입주 예정자가 방이 안 빠져고 돈을 마련 잔금을 못 구해갖고 내년 10월 달에 왔다고 치자고.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관리비를 안 내더라도 1, 2, 3, 4, 5, 6, 7, 8, 9, 10 10달치 관리비를 내야 되겠죠? 11월 1일 날 왔다 치자고. 그러면 그 주민은, 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라고. 지금 잔금도 못 내가지고 이자에다가 뭐 중도금 연체되는 거에다가 잔금 연체된 거 이자도 내야 되지. 잔금 내야지. 어쩌다가 돈을 마련해갖고 이사를 들어왔는데, 사모님 관리비 몇 평이 몇 제곱미터입니까? 뭐 160, 200 몇, 관리비 치료금 몇십만 원입니다. 그것도 내려가지.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10달 동안에 관리비 다 내세요. 연초로 이렇게 싹 내세요. 그럼 주민이 기분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대본에 나와 이런 말들이 바로, 내가 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관리비를 내야 되냐? 근거가 뭐냐? 라고 주민이 항의를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분양공급계약서 4번을 갖고 있다가, 사모님 이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공급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입주 아파트 갈 때 여러분들은 없지.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입주 예정자들은 다 분양계약서 다 갖고 있지. 그런데 입주할 때 인자 투입된 여러분들은 입주 예정자도 아니고 분양계약서가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사업주체한테 예전에 분양계약 체결했던 그 양식을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 분양계약서 문구를 잘 익혀놔야 돼. 아, 이 몇 조에 있구나, 뭐가 있구나. 이런 주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이 민원을 냈을 때 내가 빨리 갖고 있다가 이거 설명해줘야 되겠구나. 알겠죠? 네. 요즘에 아주 심해요, 그런 게. 다 국민들도 살기 힘들고 하니까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해가지고 입주도 빨리빨리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더 예민하고 해져 있기 때문에 더 잘 설득하고 그래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입주 때는 금침을 4번 한다겠죠? 입주는 금침을 4번. 입주 개시 전 사전 투입 기간 동안에 무슨 금침? 사전 금침. 그 다음에
입주민이 키, 열쇠가 받을 때 입주 시 검침. 그 다음에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날 공가세대 검침. 그 다음에 매월 한 번씩 하는 정기 검침. 입주 때만 이렇게 검침을 4번 한다 그러면. 알겠죠? 가장 중요한 검침이 뭐라겠죠? 입주 시 검침. 자, 이 사전 검침은, 봐요. 사전 검침은 건설사 직원하고 관리사무소 직원하고 2사람이 사인한다겠죠? 검침을 해가지고. 원래 둘이 같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입주시 검침은 건설사 직원, 관리사무소 직원, 입주민. 알겠죠? 3사람이 사인한다. 공가세대 검침은 나중에 민원을 대비해가지고 참고 자료를 갖기 위해서 비어있는 집, 미입주, 특히 미분양 세대, 미입주 세대, 집이 비어있는 세대, 그 세대만 따로 검침을 해갖고 종료일 날 딱 검침하고 기초자료 갖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 아파트 재건축할 때까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정기 검침. 알겠죠? 가장 중요한 곳이 입주시 검침이고, 2번째로 중요한 곳이 사전 검침이다. 알겠죠? 자, 오늘은 지금은 지난 시간에 했던 관리 실무 제1차 사업 주체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부터 마지막 관리권 인수인계까지,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5시간 했던 걸 쭉 총정리했는데, 이거 원래 지난 시간에 들을 때 좀 자세히 했잖아요. 오늘 복습 시간이니까 한 번 듣고 다시 한 번 들으니까 이해 빠르죠? 네.